자, 이제 평행분할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n명이 분배할 때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기준선과 평행 이동할 방향을 이제 정합니다. 우리가 2인 그 평행 이동 그 법에 대해서 그런 거 비슷하죠. 평행분할법하고 비슷한 거죠.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땅을 n 등분하는 분할 희망선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이제 그 기록을 모두 공개하는데 기준 방향에 따라 맨 처음 분할 희망선 R1을 그은 사람을 P1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P1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 중에서 R1 이후에 처음으로 또 분할 희망선 L2, R2를 이제 그은 참가자를 이제 P2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로 잔뜩 써놓으면 이제 그 약간 좀 이야기가 힘든데요.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L1입니다. 결국 첫 번째 P1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R1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RN 이렇게 되겠죠. LN. 그러면 뭐냐면 결국 이제 P2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제 L2는 여기 L1은 다 P2라는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L1은 똑같을 거고 R1이 이렇게 될 거예요. P2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요걸 R2로 바꾼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분할선 R1 이후에 그러니까 L2, R2 이렇게 있을 텐데 뭐 L2하고 R2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P1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머지 참가자들 P1부터 저 PN이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보기엔 R1 요만큼의 땅, 즉 요만큼의 땅은 자기네가 N 등분하지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지만 이 P1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가 자기는 만족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P1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져가도 이 P2부터 P의 N까지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불만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P2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L2가 좀 약간 잘못된 것 같네. 이제 P2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L2나 R2가 예를 들어 L2가 여기쯤 있고 R2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R1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분할 희망선 이거를 그은 사람을 P2라고 했기 때문에 P2는 요만큼을 가져가도 이 P3를 이후 P3부터 P의 거기까지는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빗금친 부분을 가져가도 P2가 가져가도 큰 문제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이제 또 P3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L3, R3 뭐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럼 이 남는 땅들이 있잖아요. 요런 남는 땅들은 이제 그 그은 사람들이 분할 희망성, 그러니까 R1하고 L2의 평균선 이런 것들을 이제 그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서 요만큼을 예를 들어서 P1이 가져가고 요만큼을 뭐 P2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요만큼을 거서 뭐 나머지 3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분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균선으로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평행분할법 3인의 경우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게 이제 P1이라는 사람이 3 등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2를 이제 한 사람은 요게 이제 P2가 자른 3등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P3는 요런 식으로 이제 자른 거예요. 요게 이제 P3가 자른 3등분의 이제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P1이 이거를 가져가도 P2나 P3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P3는 요만큼이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P2의 입장에서는 좀 더 넓게 이만큼이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요만큼을 선택한 P1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죠. 그래서 요만큼은 P1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P2 그 다음에 이제 P2가 자른 이제 자른 것을 살펴보면 이 P2가 자른 이 가운데 토막, 요 토막은 P3가 보기에 P3는 이만큼이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P2가 더 작은 요만큼을 가져가도 큰 불만이 없죠. 그래서 요 부분은 결국은 P2가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P3는 이제 어떤 걸 가져가느냐 하면 요 부분을 가져가도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이 가져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P3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어떤 부분이 남느냐 하면 우리는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이 남게 되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적당히 이 경계치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서 P1과 P2 또 P2와 P3가 합의를 해서 적당히 이제 이 잘라가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요 부분에 그러니까 P2는 양쪽에서 벌기 때문에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만큼을 가져가고 요만큼을 P2가 갖고 또는 요만큼을 P2가 갖고 요만큼을 P3가 갖는 뭐 이런 형태를 취해서 이제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분할법이라고 하는 것을 2014년도 수학 동화에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책의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 수학 동화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다시 소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 민호가 이제 나눈 부분, 그 다음에 우빈이가 이제 나눈 거, 그 다음에 신해가 가진 거. 그래서 남는 땅을 뭐 적당히 이제 나눠 갖는 형태를 취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가중분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가중이라고 하는 말은 좀 뭔가 비중에 따라 달라 분배를 비중에 따라서 분배를 달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가불병 비중이 2대 3대 4일 때 다 합치면 9명이 이제 역할을 분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즉 갑은 2명의 역할을 하고 을은 3명의 역할을 하고 병은 4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9명이다. 그냥 9명이 분배를 하는데 비중이 이제 2대 3대 4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남부럽지 않은 분배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분배가 끝나고 나서 각자가 자신이 최고의 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배법을 남부럽지 않은 분배법이다. 뭐 NB free 디비전 특히 NB는 이제 뭐냐면 좀 이렇게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 그래서 부러운 거로부터 이제 free 자유로운 거잖아요. 부러운 거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남 뭐 질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셀프리지하고 컨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0년에 개발한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셀프리지하고 컨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3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세 사람이 순서를 임의로 정해서 갑을병이라고 일단 합시다. 갑이 떡을 3조각으로 나눠요. 그래서 갑이 이제 먼저 나눕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을이 자기 기준으로 가치가 가장 큰 조각이 2조각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 있다고 생각하면 통과. 왜냐하면 2개 이상이면 뭐 하나 정도는 아니지만 2개 정도면 상대방이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자기가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통과하면 병이 먼저 한 조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이 있으면 병은 을은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을의 입장에서 2조각 이상이니까 뭐 병이 하나 가져간다 하더라도 남은 조각을 가지면 자기는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조각을 가지고 나면 을이 남은 조각 중에서 한 조각을 가지면 되죠. 그래서 갑은 남은 조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을이 자기 기준으로 가치가 가장 큰 조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해필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조각의 일부를 잘라내서 큰 조각이 즉 복수가 되도록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잘라낸 부분을 add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 놈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뚝 잘라서 이제 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즉 이 남은 부분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X, Y, Z 중에서 병이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Y, Z 중에 이제 병이 이제 그 하나를 이제 가져가겠죠. 그럼 이제 병이 가져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X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Y, Z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병이 X를 가져가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을은 여기 이제 병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YZ 중에 원하는 조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을이 이걸 가져가면 이제 이게 값을 갖죠. 그러면은 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다 3분의 1 이상이 있다고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고 갑 입장에서는 원래 L을 포함해서 3분의 1이었는데 이 잘라내고 나서 요거를 가져갔으니까 요거 이 갑의 입장에서는 요 L도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남은 조각 L을 마저 이제 배당을 할 거예요, 그죠? 남은 조각 L을 마저 배당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L은 아무도 안 가져왔으니까. 따라서 이제 을이 먼저 3등분을 합니다. 갑이 왜 안 자르냐면 갑은 이미 이 전체가 3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을이 불만이 있는 을이 이제 먼저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3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항상 먼저 가져가요. 그래서 병이 그 중에 한 조각을 가집니다. 3등분을 잘라서. 그래서 갑이 남은 조각 중에 하나를 잡고 을이 맨 나중에 가지면 이제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병이 Y 또는 Z 중에 하나를 가지는 경우가 이제 있죠. 자, 좀 지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병이 Y 또는 Z 중에 하나를 가지니까 예를 들어 병이 이걸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을은 X를 이제 뭐 을은 X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갑은 Y, Z 중에 남은 조각을 갖는데 이미 병이 요걸 가져갔으니까 이게 갑이 가져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갑, 을, 병 모두 자신에게 배당된 조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은 조각을 이제 마저 이제 배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을 입장에서 왜 X를 가지냐 하면은 이걸 이제 자기가 이걸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 분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스트롱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에 이제 고안한 방법입니다. 미끄러지는 칼의 방법을 이제 이용하는데요. 조종관이 큰 칼을 가지고 있고 시작중에 울리면 큰 칼이 서서히 케이크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3명의 참가자는 각각 작은 칼을 들고 큰 칼의 오른쪽에 케이크의 가치가 반이 되는 지점에 칼을 둡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케이크가 있어요. 그럼 이제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조종관이 있겠죠. 이렇게 조종관.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인이 그 칼이 이렇게 하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가치가 반이다. 나는 여기가 가치가 반이다. 나는 여기가 가치가 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일단 그렇게 이제 그냥 뭐 그림이 말이 안 돼도 그냥 이해합시다. 자, 그러면 이 칼이 이렇게 조종관이 칼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값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동을 하죠. 조금씩, 그죠? 그래서 작은 칼들은 큰 칼이 연속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각자 가치를 재평가해 위치를 조정해요. 큰 칼 가까이에 있는 순서대로 작은 칼들을 파란 칼, 노란 칼,
회색 칼이라고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칼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 칼들도 이 큰 칼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정지라고 하면 자르는 부분은 큰 칼이 정지한 곳과 가운데 노란 칼, 노란 칼이 정지한 곳이고, 정지라고 외친 사람은 큰 칼의 왼쪽 부분, 즉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갖고 남은 사람은 자신이 칼이 있는 조각을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지라고 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지라고 외쳤으면 어떻게 하냐면 노란 칼로 일단 자르고 큰 칼로도 잘라요. 그러면 정지라고 외친 사람은 요거를 가져가고 요쪽에 가까이 있는 거는 각자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남부럽지 않은 분배라는 방식이 또 있는데, 이거는 1995년도에 브람스와 테일러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건 그런가 보다 하죠. 자,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이제 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는 자를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자를 수 없는 대상을 분배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1945년에 크네스터가 고안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아파트가 있습니다. 분할자가 부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죠. 처음에는 공동 재산이었는데 이혼하면 이제 각자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자의 입장에서는 아파트의 가치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겠죠. 뭐 새 집이었으면 뭐 거의 가격이 일치하겠지만 몇 년 산다 보면 아파트가 헌 아파트가 돼서 가치의 하락을 초래해서 결국은 각자 판단하는 그 가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1억 3천만 원을 이제 제시했고, 여자는 1억 4,200만 원을 제시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 그래서 아파트니까 나눠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자가 통째로 갖습니다. 그러면 자, 남자가 뭐라고 되겠어요? 자, 1억 4,200만 원을 당신이 다 가지니까 나한테 당신이 말한 1억 4,200만 원 중에서 반을 잘라서, 즉 7,100만 원을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외치면 여자가 찬성하겠어요? 안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가 1억 3천만 원이라고 외쳐놓고 그러면 이 반띵하면 어떻게 6,500만 원이 되잖아요. 무려 600만 원을 더 가져가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래서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죠. 서로 그 의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니까, 자, 아파트는 여자가 가져갔지만 일단 자기가 7,100만 원을 자기가 7,100만 원을 더 가졌죠. 그래서 7,100만 원을 일단 내놓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선택한 이 금액이 1억 3천이었으니까 반띵하면 6,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6,500만 원을 먼저 챙겨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얼마죠? 600만 원이 남죠. 차이가. 그래서 이 600만 원을 반으로 잘라서 300만 원씩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6,800.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그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1억 3천, 여자는 1억 4,200만 원. 뭐 단위는 100만 단위입니다. 단위는
100만 단위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정 기준은 일단 2분의 1 해요. 두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6,500만 원, 7,100만 원. 일단 그러면 1억 3,600이 되겠죠. 어쨌건 간에. 그래서 초기에 누가 갔습니까? 돈을 제일 많이 제시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럼 이 사람 하나도 안 갖고 왔죠. 그래서 어떻게? 자, 그래서 6,500만 원을 가질 의무 그 저거가 있죠. 권한이 있죠. 그리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반을 내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차액이 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을 나누니까 300만 원씩 남죠. 그래서 600만 원을 반을 나누면 300만 원씩 돼서 요 금액을 합치면 6,800. 이 금액을 합치면 7,4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아까 요건 좀 잘못 설명했어요. 요건 7,100만 원, 요거 더하면 7,400인데 좀 뭔가 잘못 설명했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상독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초심이, 재심이, 삼심이, 말심이 네 명이 이제 그 유산을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돌아가셔서 나눠 갖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속품을 크게 보니까 집, 보석, 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각자 자녀들이 집에 대해서 평가를 각각 하고 보석도 평가하고 차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100만 단위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집에 대해서는 뭐 2억 2천, 뭐 재심이 2억 5천, 삼심이 2억 1,100만 원, 말심이 1억 9,800만 원, 뭐 이렇게 다 이제 했어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원칙이 뭐냐면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한 사람에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석도 2억 8천을 선택한 초심이에게 가져가고 자동차도 가장 큰 금액을 제시한 5,200만 원의 말심이가 가져갑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금액을 다 합치면 540이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합쳤을 때 520, 492, 44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정 기준이 뭐냐면 4로 나눠야죠. 540이라는 것을 혼자 가질 때의 상황이니까 넷이 나눠 가지면 135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신이 가져야 될 몫이 135가 됩니다. 재심이는 130, 삼심이 123, 말심이 110 이런 식으로 자 각각 이 금액들을 4로 나눈 거예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초기 배정이 어떻게 되냐? 보석을 먼저 가졌죠. 초심이 입장에서는 제일 큰 금액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280을 가졌고요. 재심이는 집을 가져갔기 때문에 250을 갖죠. 말심이는 자동차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135를 받아야 되는데 280짜리를 가져갔으니까 내놔야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내놓냐?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뺀 금액만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145를 내놓게 돼요. 자, 250을 가져간 재심이는 130은 받으면 되는데 250을 가져갔으니까 120을 내놔야 되죠. 삼심이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으니까 즉 자기 몫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말심이도 110을 받아야 되는데 52밖에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58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몽땅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84가 돼요. 84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나눠야 되죠. 그래서 4로 나누면 21이 되죠. 그래서 21씩 추가 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135를 받아야 되는데 22를 보너스로 더 받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56이 되는 거고요. 130을 받아야 되는데 22를 받았으니까 151이 되죠. 123을 받아야 되는데 21을 더했으니까 144. 110을 받아야 되는데 121을 더해서 131을 받았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골동품의 경우를 보죠. 자, 마찬가지로 어떤 골동품이 하나 있는데 갑, 을, 병, 정이 이제 가져요. 나눠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서 자 540을 매긴 사람이 가져갑니다. 배정 기준은 540 나누기 4를 하면 135가 돼요. 520 나누기 4 하면 130, 492 나누기 4 하면 123, 11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금액을 선택한 540에게 갑이 가져가죠. 그러면 135를 받아야 되는데 540을 가져갔으니까 405만큼의 금액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덜 받은 이 나머지 세 사람은 하나 더 가져간 게 없으니까 그만큼의 금액들을 자기 몫을 받아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을 보니까 40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40을 넷이 공평스럽게 나눠야지. 그래서 10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5 더하기 10 하면 145가 되고 130, 10 하면 140, 123, 10 하면 133, 112, 10 하면 122 이런 식으로 금액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직한 경우예요. 그런데 꼭 누군가가 또 사기를 치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좀 약간. 그래서 을이 거짓말을 했어요. 520을 원래 불러야 되는데 탐이 나가지고 80을 더 불렀어. 600을 부른 거야. 초창기에 처음부터. 그래서 600을 불렀으니까 되게 배정 기준이 초기 자기 배정 기준 150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600을 가져가니까 450을 내놔야 돼요. 대신 따라서 나머지 사람은 이만큼 받아야 되니까 계산하니까 80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배정이 20, 20, 20,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 합치면 155, 두 개 합치면 170, 합치면 얼마야? 143, 합치면 132. 그래서 아까는 얼마씩 받았어요? 145, 140, 133, 122 이렇게 됐거든요. 특히 을의 경우는 140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70을 받으니까 거짓말한 걸 잘한 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안 그렇죠. 왜? 80을 더 불렀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170이지만 80을 조로 내놔야 돼요. 더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90만큼 밖에 못 받아요. 실은.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90 빼기 140이면 마이너스 5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50만 원 누가 이익 보느냐? 나머지 형제들이 10씩 더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손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